계엄의 여파가 개인의 삶에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소장님과 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누가 계엄을 지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짧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네. 네. 연구 배경은 지나가고요. 구성은 크게 4개의 이제 장으로 만들어서 진행해 볼 텐데요. 이 그림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Y축을 보시면은 주요 변수에 대한 카테고리를 저희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거가 되겠죠. 밑에 보시면 연령대별이니까 10대,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밑에 X축을 보시게 되면 바로 비상계엄에 대한 시민들의 내지는 응답자들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1점은 매우 잘못했다. 그리고 5점에서는 매우 잘했다. 즉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X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와 있는 이 조이 플라이스 그래프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분포도입니다.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몇 퍼센트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를 시각화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봉우리가 높을수록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봉우리가 두께가 얇을수록 거의 쪽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겠지만 성별에서 남자 여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계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물론 12월이 아니라 2월 14일에 세대별로 들어가실 때 남자 여자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연령대별은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플랫을 보시게 되면은 30대, 40대, 50대 이쪽에서는 굉장히 계엄에 대한 반대가 높아요. 근데 갈수록 맨 밑에 보세요. 70대 이상 보면은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반면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엄 매우 잘한 일이다. 즉 연령대에 따라서 계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클리커가 네. 거주 지역으로 한번 앞으로만 돌려주시겠어요? 선생님 도와주셔야겠어요. 예. 거주 지역에 보시면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 일반 상식이 굉장히 부합합니다. 보셨을 때 가장 두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광주 내지는 전라도 지역이 되겠고, 두께가 얇게 나타나는 지역이 특히 이제 계엄을 잘못했다고 하는 집단에서는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육 수준은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제 이념 성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시겠지만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엄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게 노란색으로 딱 봉우리가 솟아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보십시오. 계엄에 대한 평가가 스프레드 아웃 돼 있어요. 1점부터 5점까지 쫙 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인 사람들은 계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중도는 이제 그 어느 지점 사이에 있을 수 있겠고요. 지지 정당을 봤을 때 국민의힘을 보시면은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분포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계엄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강한 정부를 지지할수록 계엄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성현진 박사님이 조금 읽으셨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다음 장 넘기시면요. 이렇게 4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견제를 받으면 큰일을 해내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이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법 절차 무시,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법 절차 무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죠. 이게 이제 막 우리가 무작정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월드밸류 서베이도 들어가 있고 아시아 바로미터 서베이 다 들어가 있는 문헌인데 무엇을 측정하냐면요. 위임민주주의라는 건데 학술 용어이긴 하지만 행정부의 권한이 위임된 권력, 이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평가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 입법부라든지 사법부가 얼마만큼 견제를 하냐 그 그거에 대해서 찬성 정도를 묻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견제에 대한 답변인데요. 입법부 견제 심하면 위대한 일 불가능하다. 맨 위에 노란색을 보십시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보수층 지지처럼 아주 스프레드 아웃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은 계엄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쫙 분포가 되어 있죠. 반면에 입법부 견제 심하면 위대한 일 불가능 반대하는 사람들 맨 밑에 보라색인가요? 핑크색인가요? 여기 계엄을 확실히 반대하고 있죠. 유사합니다. 밑에 보신 것처럼 국회 반대에도 무시하고 무시하고 비필요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도 계엄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즉
견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입장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걸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넘겨보시면은 기존 지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절차 무시해도 된다. 법 절차 무시해도 된다. 요거는 약간 결이 달라요. 노란색의 분포가 한번 보시면요. 물론 앞에 보신 것처럼 계엄을 찬성하는 쪽으로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집단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 앞에 있는 건 큰 차이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 법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계엄은 내가 그래도 거기까지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 할수록 계엄을 지지할까? 그 세 가지 물어봤죠. 민주주의가 항상 최선인가? 아니면 특정 사회는 독재가 더 나은가? 민주주의와 독재 중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꼈는데 요거 하나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만족도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를 보시면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옐로우층은 계엄을 확실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독재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하늘색이죠. 요 색을 보시면은 쭉 계엄에 대한 찬성하는 분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맨 밑에 핑크색은 어중간한 입장인데요. 이거 다시 앞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민주주의와 독재 중 별 차이가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음 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민주주의 독재 상관이 없다? 이게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많은데 독재가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직접적인 이 뉘앙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답안 응답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착안한다면은 사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네네. 여기서도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의 분포가 계속 합쳐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민주주의 만족도를 보시면은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계엄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를 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말하는 사람일수록 계엄을 확실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노란색을 보시면요. 저 위에 노란색에 아주 섬처럼 하나 떠 있는 게 있어요. 밑에 아래 그림에서. 저거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하게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만족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엄을 찬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룹이 뭘까?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잘 작동하고 있다고 믿기에 그러니까 계엄도 정당한 조치를 볼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저희가 확인을 안 했지만 저 그룹에 대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을 때 저럴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는 이렇게 마이너스 100에서 100점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요. 넘어가시면요. 자, 이거는 이제 Y축이 약간 이제 복잡한데 Y축이 뭐냐면요. 오른쪽 노란색일수록 민주당을 선호하고 국민의힘을 혐오하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민주당을 혐오하고 국민의힘을 선호하는 집단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완전한 패턴이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밑에 보시면은 민주당을 혐오하고 국힘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계엄을 아주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 물어봤을 때, 단순히 지지하는 정당이 국힘이냐를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혐오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계엄에 대한 의식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요거는 정당에 대한 물어본 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인물에 대한 거, 윤석열에 대한 호감, 이재명에 대한 호감 내지는 비호감을 물어봤을 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요거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1000번의 리그레션을 돌려가지고 뭐 정당 지지라든지 성별이든지 학력, 소득 다 통제할 거 다 통제하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그냥 기술 통계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Y축에 보시는 게 확률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을 보시면요. 파란색이 급상승하겠죠. 어느 상황에서 급상승하냐면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계엄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계엄을 반대하는 게 급상승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민주당에 대한 확실한 지지, 그리고 국힘에 대한 확실한 비호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엄에 대한 확실한 반대가 나타나고, 또 재미있는 거는 초록색을 보십시오. 이거는 국힘을 확실히 선호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60%는 뭐냐면요. 저기에 있습니다. 계엄을 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사실 계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인물에 대한 건데 비슷한 그림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 한 번 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강한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계엄을 정당한 조치로 인식하는 사람이 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 인식이 계엄 태도를 결정하는 것도 관련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정서적 양극화가 클수록 이 계엄의 지지가 극명하게 나는다는 거. 민주당에 대한 강한 혐오가 계엄을 정당한 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강하게 혐오하는 집단들이 계엄을 정당한 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냥 단순합니다. 정말 저분들이 달까? 이거죠. 정말 탄핵과 관련된 혹은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저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만 거의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말 우리의 목소리일까? 그게 이제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자. 그죠? 다음 페이지요. 네, 요건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과 이재명의 투표한 투표 집단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봤는데 그걸 이제 이념 성향에 따라 좀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저거는 전체적인 것들인데 보시면 계엄 선포가 매우 작을수록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재명 지지자는 1.15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자도 2.76이니까 3위 중립이니까 더 못했다는 쪽이 많죠. 그러니까 윤석열 투표자도 계엄 선포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약간 믹스인데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5에 거의 가까운 값이니까 완전한 찬성이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지지자는 2.67이니까 조금 반대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죠. 3위 중립이니까. 근데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는 윤석열 평가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1.73이니까 10점 만점에 뭐 거의 점수가 형편없고요. 반면에 윤석열 지지자들은 5.4이니까 그래도 5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럼 윤석열 지지자들은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표준 편차입니다. 여기 안에 얼마나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값이 작아지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저 값이 커집니다. 분산의 정도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윤석열 지지자들의 편차가 다 큽니다. 그러니까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을 분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조사한 그건데요. 그래서 이념을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가 0에서부터 10까지 자기의 이념을 물어봤습니다. 0이 가장 진보, 10이 가장 보수, 5가 중도죠. 그래서 중도는 5라고 자기를 밝힌 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강성 진보, 온건 진보는 이제 0, 1, 2를 강성 진보로 했고요. 3, 4를 온건 진보, 5가 중도, 6, 7이 온건 보수, 그 다음에 이제 8, 9, 10이 이제 강경 보수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거의 보시면 그냥 제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나눴는데도 거의 뭐 빈도가 좌우 대칭의 단봉형 분포가 나오죠. 거의 정기 분포에 가까운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것들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자들을 쭉 나눠봐도 중도가 절반쯤 되죠. 전체적인 지지자들이 중도가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도가 거의 절반쯤 됩니다. 46.4%, 두 지지자들만 합치게 되면 보시는 대로 50%쯤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강성은 양쪽으로 오게 되면 서로 거의 대칭적인 형태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거의 안 보이나요?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보시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61페이지인가요? 61페이지 윤석열 투표자를 보시면 이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강성, 온건, 중도로 나눴는데요. 강성 보수는 정말 양쪽 극단에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도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 이재명은 0.54. 그러니까 진보의 끝에 있다고 매우 극단적 진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본인들도 8.88이니까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윤석열도 8.73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식은 양극단의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온건 보수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안으로 들어와 있죠. 특히 이제 중도 보수가 중요한데 중도 보수는 보시는 대로 확연하게 중앙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거리도 멀지 않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거리도 대개 이제 뭐 2에서 한 6 정도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합의가 될 만한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재명 지지자인데요. 이재명 지지자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강성 진보는 똑같습니다. 강성 진보는 여기도 양극단에 가 있습니다. 그죠? 이재명 지지자들이 봤을 때 윤석열은 9.30입니다. 역시 또 최악의 극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도 1.09니까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강성 진보도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건 진보는 그 거리가 조금 더 이제 윤석열이나 국힘에 대한 강하게는 보고 있는데 좀 줄어들었고요. 중도 진보로 가게 되면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온건 진보로 되어 있는 이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앞 페이지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맨 바깥에 있는 게 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제일 바깥에 있습니다. 다섯 개의 표에서 다 이 사람들이 당보다 더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하는 정치적인 이념 지향점이 더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갈등은 사실은 정치 지도자 요인에 의해서 더 나빠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거의 안 보이는구나, 이런 거. 지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저 위에 거 보시면, 윤석열 투표 보시면, 그 P가 0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거의 다 차이가 나죠. 윤석열 투표자들은 다 차이가 나서, 강성보수는 안보 질서를 위했다고 생각하지만, 중도보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의 비협조와 관련해서도, 중도보수는 조금 그렇긴 하다. 이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긴 하지만, 차이는 굉장히 크고,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는 중도 보수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문제가 없었다. 자유롭고 공정했지만 있다면 조그만 문제는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이분들 생각이고요. 호감도는 보시는 대로 윤석열 호감도가 34.87입니다. 중도 보수가. 100점 만점에 34점이면 이거는 낙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투표했던 사람들이지만 윤석열에 대한 호감도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낮은 거죠. 반면에 강성보수는 78이 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말할 거면 다 제일 낮고요. 반면에 이재명 투표자들은 이제 사안 자체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큰 차이는 없는데 흥미로운 건 이제 야당의 비협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도 진보는 그나마 조금 동조하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 진보는 이재명을 76점을 줬는데 중도 진보는 50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내에서도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서로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강성 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윤석열의 이념 중도, 그 다음에 이념 온건 보수는 어떤 차이냐 이런 건데 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이 다음에 우리 김 교수님이 하실 부분이긴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그것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요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요 다음 페이지. 이재명 관련된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념 중도의 호감도는 아까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도 이념 중도 중에서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두 개로 쪼개져서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고 한쪽은 무조건 탄핵시키자 한쪽은 탄핵 반대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당이라든지 윤석열에 대한 평가도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왜 조용할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요. 이게 이제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뭘 움직이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political efficacy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대로 윤석열 투표자들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이게 약합니다. 내가 움직이면 뭘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안다 하는 것도 흥미롭게도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다 똑같이 나왔는데 다른 집단에 비해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알아? 이런 거거나 내가 움직여봐야 되겠어? 이런